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앞으로 얼마나 더 20대 국회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이제 국감의 마지막 날이고요. 20대 국회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0.4% 전기 대비 3분기 성장률을 보고 굉장히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재정부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제가 85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제 옆집에 윤정현 재무부 과장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중에 IMF 위기 때 해결사 역할을 하셨던 이현재 부총리도 계시고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정현 장관, 전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금감원장, 금감위원장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과거 재무부 경제기획원이 합쳐서 기재부가 되고, 여러분 후배들한테 소위 따거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리더십도 훌륭하셨고요. 그런 분들이 이 IMF 위기, 금융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겪고 그걸 극복하는데,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GDP가 늘어나는데 직접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늘리지 말자는 이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정책,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도, 이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 또 하는 우리 계신 분들 정말 좀 심기일전을 해야 된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이 되면 어떻고 1.9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0.1 차이로 그걸로 무슨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그냥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고 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운항한다고 21조, 22조 쓰는 거 보고 저는 좀 제발 천천히 하고 딴 데 좀 쓰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잘한 거라고는 공무원연금 개혁한 겁니다. 창조경제 지금 어디 간지 흔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방금 우리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노동개혁 못한 겁니다. 그 노동개혁이 지금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겁나가 한국노총 겁나서 못하는 거고요. 규제개혁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택시 하나만 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규제개혁 하려고 그러면 기득권 갖고 있는 그 이익 집단이 저항,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개혁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죠. 인재 양성하라 그랬더니 공무원하고 공공 부분에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그러고 혁신 인재는 겨우 4만 7천 명, 5만 명 5년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설 투자하겠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과거 야당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토건경제, 삽질경제 이러면서 욕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안 돌아가니까 재정 확대한다 그러고 심지어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활 SOC라 그래가지고 SOC 앞에 생활자 붙이더니 이제는 생활 떼고 필요하면 건설 투자 확대해야 된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역대 5년마다 정권 바뀌는데 경제정책의 패턴이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왜 그만두셨습니까?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잘못했는 그 김동연 부총리가 처음에 인사청문회 나왔을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쓰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혁신성장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어느새 청와대 사람들한테 말려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그거 다 뒤집어 쓰고 부총리 그만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총리가 오신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현재 부총리도 그렇고요. 윤정현 장관도 그렇고, 윤정현 장관 노무현 정부 때 금감원 금감위원장 할 때 청와대 그 386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청와대 그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이상한 소리 할 때 윤정현 장관이 그 중심 잡으려고 버틴 거예요. 그래 기재부 공무원들이 예?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하더라도 좀 길게 보시고 예? 진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시고 체력을 보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 여러분들이 좀 뭐 소득주도 성장을 뭐 폐기하라 그런 이야기 이제 입이 아파서 그만할게요. 그 말고 뭔가 새로운 좀 내놔라 이겁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건설투자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부총리 건설투자 뭘로 할 겁니까? 이제 예타 면제시키고요. 예타 면제한 거 또 다시 그냥 내부적으로 적정성 평가해 보니까 예? 총사업비 늘어나고 그냥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광역교통망 아니고 주택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앞으로 하실 거예요. 청와대 오다가 그런 거거든요. 복지에 늘리고 예? 이런 거 이제 하고 그냥 돈 갖다 퍼붓는 예? 어제 우리 김성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정부가 이왕 513조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550조를 써도 경제만 살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만드는 정책이라는 게 예? 여러분들은 기업이나 민간 근로 노동자들에 비해서 GDP에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총리 앞으로 이 경제 어떻게 할 건지 좀 소감을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할게요. 예, 뭐 의원님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왜 금년도 성장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0이냐 1.9냐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일단 4, 4분기까지 하여튼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해서 2% 이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긴 호흡을 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좀 강화하고 또 근본적으로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좀 더 고민을 하겠고요. 아까 건설 투자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은 사실 이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 투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도 생활 SOC라든가 또는 노후 SOC에 대한 개보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내년도 예산하면서 저희가 한 13% 정도 SOC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와 같은 예산을 잘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뭐 별도로 없는 노선을 만들고 하면서 SOC를 그렇게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저희가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큰 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유념해서 좀 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